지식은 힘이다의 탄생. 지식은 힘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유명한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입니다. 4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할까요? 그건 베이컨이 단순히 멋진 말을 남긴 게 아니라 진짜 지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혁명적인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4가지 우상 때문이라고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4가지 편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베이컨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4가지 편견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400년 전 한 철학자가 발견한 놀라운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하시죠. 르네상스 영국의 천재 베이컨. 1561년 영국 런던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국세상서를 지낸 고위 관료였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베이컨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젊은 베이컨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학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만 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책에 적힌 걸 그냥 믿기만 하면 진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베이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법률가로, 정치가로 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학문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국 대법관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갔다가 석방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좌절의 시기에 베이컨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저작들을 완성합니다. 1620년 59세의 베이컨은 신기관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신기관이라는 제목 자체가 도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 제목이 기관이었거든요. 이제 낡은 방법은 버리고 새로운 도구로 학문을 해야 한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중세 사상의 한계와 새로운 시작. 베이컨이 살던 시대를 잠깐 이해해 볼까요? 중세 유럽은 1000년 넘게 기독교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지배했습니다. 모든 지식은 성경이나 고대 철학자들의 책에서 나온다고 믿었죠. 실험이나 관찰보다는 권위 있는 책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와 여자 중 누구의 이빨이 더 많을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중세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직접 세어보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뒤져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 찾았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연을 알고 싶으면 자연을 직접 관찰해야지 오래된 책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 책만 믿었을까요? 베이컨은 그 이유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바로 4가지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베이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리라는 참된 신 대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짓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상, 종족의 우상.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종족 전체가 가진 편견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착각이에요.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평평한 거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거울이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해서 본다.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만 수백만 명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죠. 좋은 일은 크게 느껴지고
나쁜 일은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둘째, 사람은 규칙과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구름을 봐도 동물 모양을 찾고 별을 봐도 별자리를 만들죠.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규칙을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셋째, 사람은 감정에 휘둘립니다. 두려운 것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좋아하는 것은 결점이 안 보입니다. 베이컨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편견을 갖고 태어났다. 이걸 인정하고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건강 정보를 찾을 때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믿는 경우 말이죠. 커피가 몸에 좋다는 기사는 반갑게 읽으면서 커피의 부작용이라는 기사는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요. 두 번째 우상, 동굴의 우상.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베이컨은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각자의 동굴, 즉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뜻이죠. 종족의 우상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편견이라면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인 편견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교육을 받았고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자란 사람과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은 자연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은 실용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베이컨은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경험만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겪어봤는데 그렇더라. 이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물론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거죠. 베이컨이 우리에게 권하는 건 겸손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다른 관점도 들어봐야 한다. 이런 자세 말이죠. 세 번째 우상, 시장의 우상.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 뭔가 경제와 관련된 건가 싶으시죠? 아닙니다. 여기서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언어를 통한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베이컨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소통하지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생긴다. 어떻게요? 첫째, 애매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단어,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행복은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행복이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인 것처럼 대화합니다. 둘째, 실체가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베이컨 시대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이 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물질인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건 없다는 게 밝혀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단어 때문에 실제로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셋째, 유명한 사람이 쓴 말은 무조건 권위가 생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믿어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문가가 그랬대, TV에서 봤는데 이런 말로 시작하는 정보들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이컨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말에 속지 마라. 단어의 실제 의미를 따져봐라.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를 봐라. 네 번째 우상, 극장의 우상. 마지막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보면 우리는 무대 위의 이야기가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감동받고 울고 웃죠. 베이컨은 철학과 학문의 세계에도 이런 극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극장의 우상은 권위 있는 학설이나 이론 체계를 맹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이컨이 살던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절대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대학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했죠. 그의 이론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베이컨은 반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냥 사람이다. 왜 그의 말을 성경처럼 믿는가? 이건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권위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유명한 교수님이 그랬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다. 이 방법이 유행이다. 이런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 다 극장의 우상입니다. 베이컨은 특히 세 가지 종류의 극장을 지적합니다. 첫째, 궤변적 철학.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 관찰과는 무관한 이론들입니다. 둘째, 경험적 철학. 적은 경험만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이론들입니다. 셋째, 미신적 철학. 신학이나 종교를 과학과 섞어버린 이론들입니다. 베이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명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다. 직접 확인해봐라. 베이컨의 해답, 귀납법. 자, 그럼 베이컨은 이 네 가지 우상을 어떻게 극복하자고 했을까요? 그의 해답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기존의 학문 방식은 연역법이었습니다. 큰 원리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사실로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큰 원리를 어떻게 알았죠? 누가 모든 사람을 다 확인해 봤나요? 베이컨은 반대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관찰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일반 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귀납법입니다. 이 사람도 죽었다. 저 사람도 죽었다. 기록에 남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은 죽는 것 같다. 물론 귀납법도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실제로 관찰한 것에 기초하니까 연역법보다 훨씬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베이컨이 제시한 귀납법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료를 모아라.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기록하라. 둘째, 분류하라. 비슷한 것끼리 다른 것끼리 나눠라. 셋째, 비교하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넷째, 실험하라. 가설을 세우고 확인해봐라. 다섯째, 조심스럽게 일반화하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이게 바로 오늘날 과학적 방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베이컨 이후로 과학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은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명언도 여기서 나옵니다. 진짜 지식, 즉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지식은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베이컨이 신기관을 쓴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네 가지 우상에 빠집니다. 종족의 우상, 우리는 여전히 확증 편향에 빠지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SNS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하는 정보만 보여주죠. 동굴의 우상, 우리는 여전히 자기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요즘 애들은 나 때는 말이야 같은 말을 하면서요. 시장의 우상, 우리는 여전히 유행어와 전문 용어에 현혹됩니다. AI, 메타버스, ESG 같은 단어들 정확히 뭔지 모르면서 쓰고 있지는 않나요? 극장의 우상, 우리는 여전히 권위에 약합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 의사 선생님 말씀하면 무조건 믿어버리죠. 베이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의심하라. 하지만 냉소적으로 모든 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다.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찾고 여러 관점을 들어보라.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는 베이컨의 지혜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은 큰 자산이지만 때로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겸손함도 필요하니까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을 무조건 거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베이컨처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1626년 눈 속에서 닭고기의 부패를 막는 실험을 하다가 감기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실험하던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신기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편견을 인정하고,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고, 조심스럽게 결론 내려라. 400년 전 말이지만 가짜 뉴스와 정보 홍수 속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절실한 말입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판단하실 일이 있다면 베이컨의 4가지 우상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편견에 빠진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갈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